안녕하세요, 라오스정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볼 것은 혹시나 이제 라오스에 처음 이제 이민을 계획을 하시거나 이제 사업을 계획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의 경험담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도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6년 반쯤에 이 나라에 왔어요. 제가 여기에 온 계기는요, 아버지가 한 8년 전에 라오스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되게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권유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막 졸업을 했던 상태였고, 인서바 아버지가 라오스에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혹시나 이제 아버지는 지금 한국에 사업장이 있으니 아들이 먼저 가가지고 그 동향 좀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게 된 거죠. 저는 이제 학창시절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해외에 좀 많이 여행을 다녔던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리낌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해외여행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운 좋게 이제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제 해외 생활도 많이 했고, 이제 운동부 생활 때도 예전에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 좀 견문을 라오스에 거리낌 없이 오게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나 거기 라오스 가면은 아버지 터치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좀 놔둬라. 아버지는 되게 고지식 하셔가지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녀분들한테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왜 하지 말아야? 나는 할 거야. 해보고 후회할래.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는 그런 주의였어요. 그러면 그 조건 하에 내가 여기 오겠다. 아버지 일도 한번 알아볼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라오스라는 나라는 큰 돈이 들지 않고 제가 경험하기에는 최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죠. 한 6년 전이었죠. 여기 와가지고 아는 지인 뭐 없이 그냥 동덕대학교 기초 라오스어 학과, 거기를 제가 이제 끊어놨어요. 끊어놓고 거기 앞에, 동덕대학교 앞에 250불짜리, 한 달에 250불짜리 원룸을 살게 되었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일 좋은 아파트였어요. 250불짜리.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교민들 한 분, 두 분 이렇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라오스 사람도 이제 알게 되었죠. 친구도 사귀면서 이제 알게 되었죠. 제가 공부는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운동선수를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 20년 정도 제가 엘리트 운동선수를 했었어요.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운동을 한 거거든요. 공부를 하자니 제 스타일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다녔나? 일주일 다니고 나서 그냥 집에서 맨날 잠자고 맨날 대도 안 되는 인터넷으로 이제 영화 다운받아가지고 영화 시청을 많이 했죠. 그렇게 좀 시간을 많이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7개월? 8개월 됐나? 나름대로 이제 우울증이 걸리더라고요. 동덕대라고 하면은 이제 비엔티엔에 있는데 좀 외곽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고, 좀 뭐 밤 7시, 8시면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잠자고, 나름 공부하려니까 공부도 솔직히 학교도 안 다니니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나 안 되나,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니까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제 단점이 이제 무식한 거예요. 좀 어딜 가도 좀 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으로, 단점이 장점으로 저는 이제 작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오케이, 나는 지금까지 운동만 해와가지고 무식하고 그렇지만은 나한테는 진짜로 그 남들한테 못하는 추진력 하나는 있다. 그럼 무식함으로 한번 밀어보자. 아버지 오더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오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오케이. 그래서 시작한 게, 아버지 나 오토바이 하나 사줘. 오케이, 오토바이 사줬어요. 아버지가 오토바이 하나 딸랑 들고 집을 소개를 할 경우에 1년치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저한테 커미션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요. 이제 뭐 안 주는 집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말을 할 경우에는 커미션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했냐, 500불짜리를 집을 제가 소개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년에는 6,000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000불을 한꺼번에 고객이 내면은, 그러면 네 수고했다, 500불을 집주인이 저한테 줍니다. 예를 들어서 3,000불짜리, 제가 한 달에 3,000불짜리 계약을 했다. 그럼 1년치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3,000불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광고는 어떻게 했냐, 한인 슈퍼, 한인 식당,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다가 제가 전단지를 딱 붙였어요. 제 상호명이 YY 부동산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았죠. 제가 오토바이 하나 딸랑 있는 거 가지고 매물을 찾으러 진짜 하루에, 그것도 한 1년 반 동안 내가 하루에 10시간, 하루도 안 쉬고, 진짜 하루도 안 쉬고 10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매물 찾기에 나선 거예요.
이 라오스 비엔티안을 다 돌면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름 그때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때문에 회복도 됐어요. 사람도 만나고 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을 하기 전에는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싹 다 끝났어요. 진짜 우울증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활동적이게 된 거예요. 뭐가 된 것처럼 제가 매물 찾으러 다니고 그 집주인한테 내가 전화를 하면서 라오스어를 하려고 제가 공부도 하고, 혹시나 모를 그 손님이랑 집주인이랑 계약 조건에 대해서 제가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이 무식한 머리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에 필요한 단어들, 그 다음에 집 기구 뭐 이런 거 해줄 수 있냐,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저 나름대로 일을 하기 전에는 공부를 안 했지만은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저 또한 이제 사회생활을 라오스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정말 재밌었어요. 예. 나름대로 수입이 짭짤한 수입이었어요. 제가 노이로즈가 걸릴 정도로 전화가 하루에도 20통, 30통이 전화 온 거예요. 나름 뜻깊은 일거리 창출이었죠. 그만큼 저도 노력을 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1년 반쯤 제가 지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로가 누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한국 사람 고객이 저 몰래 그냥 제 수수료 깎아 먹으려고 직접 계약하는 것도 많이 받고요. 들어온 거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예, 좀 지쳐가지고 새로운 거를 한번 좀 찾아볼까라는 차에 휴대용 와이파이가 있어요. 휴대용 와이파이가. 이 나라는 진짜 6년 전이면은 완전 인터넷이 모뎀 수준이었어요. 옛날 모뎀 그 포트리스 할 때 그 기억나십니까? 막 끊기고 막 할 때 그 수준이었어요. 갑자기 이 나라가 4G가 된대요. 4G가 돼가지고 오케이, 신카드, 4G 신카드.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휴대용 와이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에그라고 하죠. 그거를 제가 거의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시작을 한 거죠. 그거를 제가 이 나라에서 히트를 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한국 사람들 구매율 나한테 거의 한 90% 이상이었고요. 라오스 점유율 60% 이상이 됐어요. 이 많은 인구 중에서 60%, 70%. 아직까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그때 좀 재미를 봐가지고 오케이, 부동산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결단을 내렸고, 와이파이 및 한국방송 기계를 판매하는 업이 된 거죠. 꽤 수입이 괜찮았어요. 한참 주가를 많이 달리고 있던 시점에 여자친구도 만나고요, 친구랑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제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알아가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저랑 이제 친한 척 하면서 이제 제 사업 아이템을 뺏어갔죠. 남이면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가깝게 지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뺏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한 네 차례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지인들이. 뭐 그냥 상도지 않습니까?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남이면 모르겠지만은 제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쌩까게 되면서 정말 돈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이제 저 또한 이제 사회도 배우면서 그렇게 지냈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 좀 기회가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 고객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엄청 이제 큰 여행사를 운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시아 다니면서 막 그런다. 아직도 기억나. 그 이름 송씨인데, 그 사람이 저를 밀어준대요. 한번 베트남 한번 놀러 오래요. 베트남 갔죠. 그러면서 통신사 소개도 막 해주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자기 또 캄보디아에 있대요. 캄보디아에서 뭐 오라는 거예요. 오케이, 갔어요. 제가 2차례 한번 갔는데, 네 사업 아이템 라오스에서 대박 쳤잖냐, 캄보디아도 한번 대박 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캄보디아 갔어요. 목표는 캄보디아 시장에 통신사들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납품하는 조건이었어요. 다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매니저들을 만나고 또 팔아준대요, 제 거를. 그것도 수량도 어마어마했어요. 팔아준대요. 제가 거기 사업장을 만들었거든요. 사업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급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다는 걸 알고서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한인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급행료 다 처먹고서 뭐만 하려면 돈 되는 거 해가지고 비싸게 물르죠. 약속 시간 어기죠. 하이에네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그때는 워낙 급해가지고 빨리 이거를 내가 업장을 만들고 법인 대 법인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팔아먹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하이에나 같았어요, 진짜로.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시장이 좀 좋았던 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라오스보다 한 5배, 인구가 한 5배 이상, 10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빈민층도 있겠지만은 라오스보다는 훨씬 재미를 보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통신사들, 이제 메이저 회사들이 한 3, 4개 있었어요. 다 계약한다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행사 그 사기꾼이 비자 클리어 한다면서 베트남을 갔는데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씨 한 일주일 지났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중간에 이제 통역을 하고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인터폴 수배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회계는 다 했죠. 그 사람 묶여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좀 많이 망가졌어요. 나름대로 이제 좋은 기회였지만은 잠도 안 자고 진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 2달, 3달 정도 제가 있던 캄보디아 시절 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다시 돌아왔어요, 라오스에. 그 좋은 계약들 다 버리고 사업자 있는 거 그냥 다 버리고 다시 왔어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직은 내 그릇이 아니구나. 그때 분명 그게 기회였지만은 제가 잡을 수 없는 그런 단계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렸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훈련을 했죠. 분명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제가 살아오면서 더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 본업에 충실을 했어요. 그렇게 한 2, 3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먹고 살고 있고요. 그때 제가 만약에 그게 좋은 결과가 됐으면은 제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진짜로. 예, 진짜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이제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 그리고 아직은 욕심 부릴 때가 아니다. 기다리면은 똑같은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라오스 돌아와가지고 정말 고마운 게 그때는 여자친구지만은 지금 제 부인인 땡도 그렇고 충실히 일도 하고 저한테 힘이 돼준 이제 직원들, 제가 막 돈 벌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저를 이렇게 지금 살게 해준 이제 그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좀 주저스럽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말하는 이런 게 좀 언변이 좀 좋지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여기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한 목적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말씀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